타월만 두르고 나온 민재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봤죠? 미안, 그냥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저도 일본 나왔어요. 뭐? 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이러면 안 돼. 왜요? 넌 윤호 친구고. 나는 윤호 엄마시죠? 알아요. 그래도 너는 그날 이후로 계속 저를 피하셨잖아요. 착각이야. 착각 아니에요. 저도 느꼈어요. 어머니 시선. 그래도 안 돼. 왜요? 어머니도 사람인데. 넌 27이고 나는 53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윤호는 어떡하고. 윤호는 몰라도 돼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저를 남자로 보고 계시죠? 미쳤구나.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둘 다 정말 미친 거였어요. 일하다가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계속 어머니 생각해요. 나도 네? 내 생각했어. 그날 이후로 계속. 어머니, 그리고 너 정말 민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그 정도면 제 안의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정도면 어머니, 후회할지도 몰라. 안 해요. 절대로. 나도 멈출 수가 없어. 타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방문이 닫혔어요. 그날 밤 53세 여인과 27세 청년이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욕망과 억눌렀던 외로움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울기만 했어요. 두 번째 해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부터는 익숙해졌죠. 외로움이라는 게 매일 마주하다 보면 그냥 공기처럼 되더라고요.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캔들과 도자기를 만들어 팔아요. 주문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들 윤호는 취업 준비로 바빴어요. 학원과 스터디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도 가끔 전화는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집 갈게. 그래, 밥 해놓을게. 아, 그리고 엄마. 내 친구 하나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친구? 응. 민재라고 대학 동기인데. 지금 살던 원룸이 재개발 들어가서 급하게 방을 빼야 한대. 한 달만 있으면 새 집 구한다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 아들을 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2층 작은 방 치워놓을게. 고마워, 엄마. 민재 진짜 착해. 예의도 바르고. 민재가 재수를 해서 나보다 1살 많은데 내가 가끔은 민재 형이라고도 불러. 그 형 되게 착해. 그렇게 민재는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커다란 여행 가방과 젊은 남자의 미소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호 친구 민재입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 민재는 키가 185cm는 되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넓고 팔에 근육이 단단하게 잡혀 있었어요. 수영 코치 겸 헬스 트레이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죠. 짐이 많진 않아요. 금방 정리할게요. 천천히 해. 점심은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내가 국수 삶아줄게. 내려와. 민재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멸치국수를 끓였습니다. 파를 썰고 김을 구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많이 먹어.
민재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이 집에 남자의 웃음소리가 울린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이 공방 혼자 하세요? 응. 주문받아서 만들고 가끔 체험 프로그램도 해. 대단하시네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뭐, 오래 하다 보니까. 민재는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밥 얻어먹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윤호한테도 약속했어요. 어머니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민재는 첫날부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공방 정리도 거들었어요.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남의 집 아들이, 그것도 제 아들 또래의 젊은 남자가 제 공간에 있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촛불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라벤더 향이야. 향도 좋고. 이거 선물하면 여자들이 좋아하겠는데요? 그래. 하나 가져가. 진짜요? 감사합니다. 민재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꼭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했고, 외출할 때도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그런 예의 바른 모습이 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공방 작업대를 닦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나무 냄새 좋네요. 편백나무야. 작업할 때 기분이 좋아져서 쓰고 있어. 역시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있었네요. 넌 마음이 불편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즘 일이 좀 힘들었거든요.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트레이너 일이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매일 시범을 보이고 회원들 자세 교정해주고 몸은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좀 쉬어야지. 그래도 돈은 벌어야죠. 제가 번 돈으로 새 집 계약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민재가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27. 제 아들과 같은 나이. 그 나이에 독립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 일을 하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윤호가 어머니 자랑 많이 했는데 진짜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집안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민재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생활이었죠. 어느 날 저녁 민재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업이 취소됐어요. 그래,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마침 된장찌개 끓였어. 그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윤호가 없는 식탁에 저와 민재 단둘이.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직접 담그신 거예요? 응. 가을 김치는 맛이 좋아. 윤호 진짜 복 받았네요. 이런 어머니 두고. 그 녀석 요즘 집에도 안 오더라.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긴 해요. 근데 곧 붙을 거예요. 윤호 스펙 괜찮거든요. 민재는 제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말이 왠지 기뻤어요. 넌 뭐 하고 싶어? 계속 트레이너 할 거야? 아니요. 저는 나중에 제 체육관을 차리고 싶어요. 작은 곳이라도. 꿈이 있네. 네. 그래서 돈 모으는 중이에요. 민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눈을 보니 이 청년이 믿음직하게 느껴졌어요. 밥을 다 먹고 민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공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주문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답례품으로 쓸 캔들 50개.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넌 쉬어. 아니에요. 심심한데 같이 해요. 민재는 옆에 앉아 심지를 자르고 틀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커서 조금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도왔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잘하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우리는 밤 11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날 민재 덕분에 주문 절반을 끝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 민재야. 별 말씀을요. 재밌었어요. 민재가 2층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 참 착하네. 그리고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집에 생기가 돌고 있다는 걸, 남편이 떠난 후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걸요. 10월 첫째 주 수요일 밤, 갑자기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왜 이러지? 온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집안 공기가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일러실로 내려가 이리저리 버튼을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에휴, 하필 밤에. 그때 2층에서 민재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보일러가 안 돼. 갑자기 꺼졌어. 제가 볼게요. 민재는 보일러실로 들어가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밸브 쪽이 문제인 것 같은데. 공구 있으세요? 공구함은 주방 싱크대 밑에 있어. 민재가 공구함을 가져와 보일러실에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몸을 완전히 숙여야 밸브에 손이 닿을 정도로. 어머니, 여기 좀 좁네요. 옷 입고는 힘들겠는데. 그래. 그럼 어떡하지? 잠깐만요. 민재는 입고 있던 긴팔 티셔츠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그의 상체에 멈췄어요.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복근이 선명한 배. 트레이너답게 몸이 정말 좋았습니다. 민재야, 감기 걸리겠다. 괜찮아요. 금방 고칠게요. 민재는 보일러실 안쪽으로 들어가 렌치로 밸브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몸을 비틀며 작업하는 모습, 땀이 그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렌치 좀 건네주시겠어요? 큰 거요. 응. 저는 공구함을 뒤져 렌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건네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제 시선이 그만 그곳에 멈춰버렸습니다. 민재가 입고 있던 회색 트레이닝 팬츠, 얇은 천 너머로 드러난 윤곽. 어머니? 아, 미안. 여기. 저는 황급히 렌치를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30분 정도 작업한 끝에 보일러를 고쳤어요. 다 됐어요.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고생했어, 민재야. 빨리 씻어. 감기 걸리겠다. 괜찮아요. 운동할 때 이것보다 더 땀 흘려요. 민재는 웃으며 상의를 주워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했거든요.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괜찮으세요? 응? 아, 추워서 그래. 이제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저는 올라가서 씻을게요. 민재가 2층으로 올라가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미쳤나?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53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 친구를, 그것도 27살 청년을 여자의 눈으로 본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민재의 상체, 그의 땀, 그리고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 뭔가 깨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처럼 6시에 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응, 다녀와. 저는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어요. 민재를 마주보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공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5년 동안 남자를 몰랐는데 갑자기 그것도 아들 친구를?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민재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밥 먹었어요? 아직? 그럼 제가 라면 끓일게요. 어머니도 드실래요? 응. 민재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봤어요. 넓은 어깨, 탄탄한 허리, 그리고 어제 봤던 그것. 어머니, 다 됐어요. 민재가 라면을 2그릇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민재의 얼굴을 피하게 됐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요즘 주문이 많으신가 봐요. 푹 쉬세요. 고마워. 라면을 다 먹고 민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공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업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제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공방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캔들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2층에서 민재가 내려왔어요. 어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응. 마감이 내일이라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넌 자. 잠이 안 와요. 같이 할게요. 민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캔들 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좁은 작업대. 우리 사이의 거리는 50cm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샤워 후 씻은 비누향, 그리고 젊은 남자 특유의 채취.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아, 추워서 그래. 난방 온도 올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재는 일어나 온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옆에 앉았어요.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고마워. 우리는 말없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민재가 틀을 건네고 제가 받는 순간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야.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제 몸에 전기가 흐른 것 같았어요. 민재도 느낀 걸까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응? 요즘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왜? 그냥 어머니가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피하다니 그럴 리가. 다행이에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 걱정했거든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민재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이상한 거야. 작업을 마치고 민재가 2층으로 올라간 후 저는 혼자 공방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월의 밤하늘, 차가운 달빛, 그리고 제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금지된 열기. 이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으니까요.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 여자로서의 욕망이, 그리고 그 욕망의 대상은 하필이면 제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민재가 나왔습니다. 그의 상체, 그의 미소, 그리고 그의 것.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 정말 미친 거야.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통제를 벗어났으니까요. 민재가 집에 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평온했어요. 아침이 오면 민재는 출근했고 저녁이 되면 돌아와 밥을 먹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이건 착각이야. 내 혼자만의 망상이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재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증거는 작은 순간들에 있었어요. 식탁에서 마주 앉을 때 민재의 시선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공방에서 작업을 도울 때 손이 스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10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윤호가 집에 왔어요. 엄마, 나왔어. 왔구나. 밥 먹었어? 아니, 배고파. 민재 형은? 응, 위에 있어. 윤호는 2층으로 올라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내려와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3명이 함께한 식사.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민재와 윤호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아들의 친구를 여자의 눈으로 본 것.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밥 안 먹어? 응? 아니야. 먹는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윤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민재도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한 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 부엌에서 민재를 마주쳤어요. 어머니, 민재야, 왜 안 자? 잠이 안 와서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부엌.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무슨 소리야? 요즘 저를 피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민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가 자꾸 생각나서 밤마다 잠을 못 잔다고. 내 몸이 자꾸 떠올라서 작업에 집중할 수 없다고. 민재야, 내 어머니, 넌 정말 착한 애야. 그게 대답인가요? 민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어둠 속에서도 민재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응? 저, 이상한가요? 뭐가?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요. 일하다가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민재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요? 넌 윤호 친구고 나는.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자.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정체성. 민재야, 이건 안 돼. 왜 안 돼요? 우리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민재가 또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팔 하나 거리. 어머니, 민재야, 제발. 저도 참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근데 안 돼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윤호 어머니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공방에서 작업하면서 자꾸 어머니가 여자로 보였어요. 그건 착각이야. 착각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어머니,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체온, 큰 손.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이성이 무너졌어요. 민재야, 이러면 안 돼.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민재가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럽게 제 뺨을 쓰다듬는 손길. 어머니, 예뻐요. 무슨 소리야? 나 53이야. 그래도 예뻐요. 정말로. 민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피해야 했어요. 밀쳐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재야, 어머니.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윤호였습니다. 저와 민재는 황급히 떨어졌어요. 윤호야, 왜 앉아? 물 마시러 나왔어. 엄마도? 응. 민재도 목말라서 내려왔대. 그렇구나. 그럼 같이 마시자. 윤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우리 셋은 어색하게 물을 마셨어요. 엄마, 얼굴 왜 그래? 빨개. 추워서 그래. 난방 온도 올릴까? 아니야. 괜찮아. 빨리 자. 윤호가 2층으로 올라간 후 저와 민재는 다시 마주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사이에 선이 그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을 언젠가는 넘게 될 거라는 것을. 들어가요, 어머니. 응.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재의 손길, 그의 체온, 그의 눈빛,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일찍 나갔습니다. 엄마, 나 학원 가. 저녁엔 못 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윤호가 나간 후 집안엔 저와 민재만 남았어요. 민재는 아직 2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을 삶고 밥을 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8시쯤 민재가 내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앉아. 밥 먹자.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더 시끄러웠어요. 민재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재가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어젯밤,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민재야. 네,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보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제가 한 말이지만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제 안의 욕망은 이성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공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여도 머릿속은 온통 민재 생각뿐이었어요. 저녁 8시,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밥 먹었어?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 민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공방에 남아 작업을 이어갔어요. 밤 11시 공방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응. 거의 다 됐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어머니. 민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 생각 정리됐어요. 뭐? 어머니에 대한 제 마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저 진심이에요. 이건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민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해요. 그 말에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민재야,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야. 왜요? 우린 안 어울려. 어울려요. 난 53이고 넌 27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윤호는 어떡하고? 윤호는 몰라도 돼요. 민재가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참아요. 민재야,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민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윤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우릴 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재야, 이러면 정말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민재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키스. 그 순간 5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민재야,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그날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냈어요. 아침이 오면 민재는 출근했고 저는 공방에서 작업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밥을 먹고 가끔 공방에서 작업을 도왔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치는 손길, 마주치는 시선, 짧은 침묵 속에 담긴 긴 대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하루 종일 낙엽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공방 앞마당이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공방에서 새로운 주문을 받아 작업 중이었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 캔들, 의뢰인이 부탁한 문구를 새기는 작업이었어요. 20년 그대와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그 문구를 보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저랬죠. 결혼 20주년을 맞아 소박한 여행을 갔던 기억.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나랑 살느라. 무슨 소리야? 나도 행복했어.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5년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죠. 여보, 미안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나도 살아야 하잖아. 53.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외로움 속에서 늙어갈 순 없었어요. 저녁 7시. 민재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수업이 취소됐어요. 그래,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마침 찌개 끓였어.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요즘 주문 많으세요? 응. 연말이라 그런지 답례품 주문이 많아.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바쁜 게 좋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밥을 다 먹고 민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공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성한 캔들을 포장했어요. 20년 그대와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문구를 다시 읽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차 한 잔 하실래요? 민재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어요. 고마워. 우리는 공방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낙엽. 응. 가을이 가고 있어. 어머니는 가을 좋아하세요? 응. 선선하고 조용해서 저도 가을이 좋아요. 뭔가 감성적이 되거든요. 민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이 많이 차시네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추워서 그래.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으로 제 작은 손을 감싸더니 부드럽게 비벼줬어요. 이렇게 하면 따뜻해져요. 고마워. 민재의 손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퍼졌어요. 어머니, 응?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 줄. 민재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냥 윤호 어머니라고만 생각했어요. 고마운 분이고 착하신 분이고. 근데 같이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니 생각이 나고 일하다가도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윤호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나중엔 알았어요. 이건 그냥 좋아하는 거구나. 민재야,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도 우리 관계도 다 알아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이 청년은 진심이었어요. 민재야, 넌 아직 젊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어머니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어머니는 제가 만난 여자들 중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민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부드러운 키스. 가장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제 안의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민재야, 어머니 솔직해지세요. 어머니도 저를 원하잖아요. 그건 저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 제 손이 닿을 때 떨리는 어머니 손, 다 느껴요. 민재가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응? 이제 그만 참아요. 민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볼에 닿았어요. 민재야, 어머니, 저 오늘 어머니랑. 민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를 온전히 갖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재야, 그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도 원한다고. 그날 밤부터 계속 생각했다고. 내 몸이, 내 것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못 잔다고. 민재가 제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가요. 응. 저는 민재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자 세상이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큰 품, 따뜻한 체온.
그리고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 어머니, 민재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옷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윽고 민재의 옷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그리고 어머니, 정말 예뻐요. 무슨 소리야? 나 53인데. 그래도 예뻐요. 정말로. 민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민재야. 우리는 서로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민재가 저를 안았어요. 어머니, 응? 후회하세요? 모르겠어. 저는 안 후회해요. 절대로. 민재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세요? 그냥 오랜만이라서.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게. 민재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잤습니다. 민재의 품에 안겨서 새벽 5시쯤 민재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올라가야 해요. 윤호가 오늘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 민재가 옷을 입고 문을 나서기 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다시 올게요. 응. 문이 닫히자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불에 남은 민재의 체온, 방 안에 남은 우리의 흔적, 그리고 제 몸에 남은 민재의 감촉.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나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민재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방 앞마당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몸에 남은 감각이 그게 현실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나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 여자로서 채워진 기분.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민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토스트랑 계란 후라이. 고마워.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편안했어요. 오히려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응?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민재의 물음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괜찮았어. 다행이다. 제가 너무 세진 않았나 걱정했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사실 조금 아팠어요. 크기가 크기인데다가 5년 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조차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윤호 온대요. 그래. 네. 저녁쯤 온다고 했어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친구와 관계를 맺은 것. 그것도 아들 모르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응? 윤호한테 들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래. 민재는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응.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자 저는 혼자 남았어요. 공방으로 가서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어제 완성한 캔들이 놓여 있었어요. 20년 그대와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그 문구를 보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러고 살아. 마음속으로 사과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죠. 어쩌면 남편도 이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윤호가 집에 왔어요. 엄마, 나왔어. 왔구나. 민재 형은? 아직 안 왔어. 그렇구나. 엄마, 나 배고파. 그래. 밥 먹자. 마침 김치찌개 끓였어. 윤호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엄마, 요즘 괜찮아? 응. 왜? 그냥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서.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좀 달라. 윤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빠서 그런가 봐. 주문이 많아졌거든. 그렇구나. 그래도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았어. 8시쯤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형? 왔어? 응. 윤호 왔구나. 두 친구는 2층으로 올라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혼자 1층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위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윤호와 민재의 목소리. 평범한 친구 사이의 대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젯밤 저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밤 11시, 윤호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공방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재야. 윤호는 자고 있어요. 민재가 제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안았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낮에 봤잖아.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민재가 제 목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민재야, 안 돼. 윤호 깰 수 있어. 괜찮아요. 깊이 자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어젯밤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민재의 손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또 하고 싶어요. 민재야, 오늘은 안 돼. 왜요? 윤호가 있잖아.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윤호 없어? 네. 내일 학원 간다고 했어요. 그럼 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기다릴게요. 어머니. 응. 민재가 2층으로 올라간 후 저는 혼자 공방에 남아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아들 몰래 친구와 관계를 맺는 것.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재가 주는 온기, 그가 채워주는 외로움. 그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호가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나 학원 가. 저녁엔 못 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윤호가 나가자 민재도 출근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저도 갈게요. 응. 저녁에 봬요. 민재가 나가려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제 볼에 키스했어요. 오늘 밤 기다릴게요. 응. 민재가 나간 후 저는 공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여도 머릿속은 온통 저녁 생각뿐이었어요.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나가보니 윤호였어요. 윤호야. 왜 왔어? 학원은? 엄마, 나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윤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안에서 얘기해.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윤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재 형이랑 뭔가 있어?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봤어. 형이 엄마한테 키스하는 거. 일어나서 물 마시러 나왔다가 공방에서 보게 됐어.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줘. 윤호야. 왜 하필 민재 형이야? 내 친구야, 엄마.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너무 충격이야.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어. 내가 잘못 본 건가, 꿈인가. 근데 아니더라고. 윤호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이해 못하겠어. 어떻게 내 친구랑. 윤호야,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실망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호야, 나 나갈게. 오늘은 엄마 얼굴 보기 싫어. 윤호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윤호야, 기다려. 엄마,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들을 잃었습니다. 민재를 택한 대가였어요. 저녁 8시,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와. 어머니, 왜 우세요? 민재가 황급히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윤호가, 알았어. 뭐? 우리 관계. 어젯밤에 봤대.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화났어. 실망했대.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안 돼. 지금은 만나기 싫다고 했어.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선을 넘었어. 어머니,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윤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호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윤호야, 엄마, 응? 나 생각해봤어. 윤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해 안 돼. 그리고 기분 나빠. 근데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윤호야, 엄마 아빠 돌아가신 후로 계속 우울해 보였어. 혼자 외로워하는 것도 알았어. 근데 요즘은 달라. 표정이 밝아졌거든. 윤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 형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나는 인정할게. 윤호야,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진심이어야 해. 장난이나 일시적 감정이면 안 돼. 그리고 엄마 다치게 하면 형이라도 용서 안 할 거야. 저는 윤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나도 사랑해.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재 형, 응? 내 엄마 울리면 죽는다. 알겠어. 절대 안 울릴게. 그리고 나한테는 형이지만 엄마한테는 알아. 잘할게. 윤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날 밤, 저는 공방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외로웠는데 이제 누군가 곁에 있어줘. 고마워. 그동안 함께 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행복하게 살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뒤에서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 민재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추워요. 안으로 들어가요. 응.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방 안엔 여전히 향초가 타고 있었어요. 라벤더 향, 작업대 위엔 완성된 캔들들, 그리고 창가엔 차 2잔. 민재가 준 차였습니다. 이미 식었지만 저는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날의 기억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 뜨거운 체온,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53세의 가을, 저는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황혼이 아니라 새벽이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새벽. 그 시작에 민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민재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밤이었어요.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우리의 앞날도 환하게 빛나길 바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띤 채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